오늘은 우울증 환자가 느끼는 진짜 감정이 뭔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려고 해. 그래서 흔히들 뭐 우울증은 그냥 슬픈 거다,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,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,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우울증 치료받고 있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,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. 나 겉으로는 웃고 있다, 친구들이랑 있으면 웃고 직장에서도 웃고,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면 뭔가 내 눈이 텅 비어있다. 우울증, 이게 슬픈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뭔가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라서 너무 무섭다,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. 실제로 뭐 나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, 그런 게 전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거든.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도 보면은 실제 우울증 환자들의 예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는 춤추고 이런데 뭔가 표정이 자연스럽게 행복하지 않은 듯한 그런 예시를 보여주는 것도 있거든. 그런 거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.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도 했단 말이야. 행복한 일을 경험을 해도 마음에 저장이 안 된다. 밑 빠진 독 같다. 그래서 아침에 세수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.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,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, 그 당시에 내가 그거 들었을 때는 아 진짜 힘든가 보다 했었는데,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우울증의 감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형한테 물어보려고. 당연하지. 근데 거기서 좀 문제가, 이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뭐 힘내, 뭐 운동해봐, 기분 전환 좀 하고, 뭐 여행 갔다 오고, 아니면 뭐 있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봐, 뭐 이렇게 하면 나아질 거야,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해. 좋은 조언 아니야 결국에는? 근데 그게 좀 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게,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우울증 환자한테는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. 왜냐하면은 우울증 환자분들은 기분 전환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, 근데 이건 이제 사람들이, 보통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니지. 그래서 아, 이 사람도 내 말을 뭐 공감 못 해주는구나, 이런 식으로 환자들은 더 외로워지고 뭐 더 공허해지고, 그래서 뭐 나만 이상한가, 나만 게으른가, 이런 자체까지 하게 되기도 해. 내 가까운 지인 도 이제 우울증으로 4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 이 공허함을 직접 경험했다고 했는데, 뭐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내가 굉장히 생동감 있게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. 지금 내가 이 정신과 약을, 단약을 하고 싶은 분을 도와주는, 단약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.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의 절박함 강도는 더 세. 다른 곳에서는 그냥 약 계속 드셔보세요, 약 안 들으면 뭐 다른 약으로 바꿔드릴게요, 아니면 뭐 용량을 더 높여볼게요, 뭐 이런 말만 들으시다가 더 이상 뭐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.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저런 말씀들이야. 오늘은 어떤 얘기 해줄 거예요? 오늘은 우울증 환자가 느끼는 진짜 감정이 뭔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려고 해. 그래서 흔히들 뭐 우울증은 그냥 슬픈 거다,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,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,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울증은 슬픔보다는 공허함에 좀 가깝거든. 왜 힘내라는 말이 약간 좀 칼처럼 박히는지, 왜 그렇게 뭐 세수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지, 뭐 집 청소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, 아니면 지금 죽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왜 드는지, 뭐 그런 메커니즘 같은 걸 정확히 이해를 하면 뭐 너도 뭐 그리고 너희 주변의 사람들도 조금은 덜 외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. 내 친구가 결국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라고 했잖아. 우울증은 우울한 게 아닌 거야. 그럼 공허랑 슬픔이랑 뭐가 다른 거야? 그게 바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거든. 우울증의 핵심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공허함이야. 근데 슬픔은 감정이란 말이야. 뭔가 느껴진다는 거지. 근데 공허함은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상태잖아.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지가 않아, 뭐 슬픈 일이 있어도 별로 안 슬퍼.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지. 그래서 내 친구가 약간 밑 빠진 독 같다, 이런 얘기를 한 거구나. 그치, 정확하지. 상상을 해보자고. 우리 친구가 웃긴 이야기를 해. 너가 뭐 좋아하는 음악이 나와, 맛있는 음식을 먹어, 뭐 아니면 엄청나게 화려한 스포츠 경기를 봐. 근데 감정이 저장이 안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물을 붓는데 독 밑에 뚫려 있어가지고 밑 빠진 독에 뭐 물붓기 이렇게 계속 새어 나간다는 건데, 감정이 쌓이질 않는다는 거야.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텅 빈 채로 남아있다는 거지. 그럼 내 친구가 말하는 그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는 되긴 하네. 이것도 결국 그런 공허함 때문인 거야. 그렇지. 이게 진짜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, 죽고 싶다는 말은 되게 극단적인 감정이거든.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, 근데 지금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좀 더 수동적이고 되게 무관심하다고 해야 될까? 살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다 놔버리고 싶다,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야. 형 주변에서도 우울증 환자들 사실 되게 멀쩡해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. 내 친구도 친구들이랑 있으면 웃는다고 했었거든. 그럼 이거는 결국 뭐야? 그게 바로 이제 가면 증상이라는 건데,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밖에선 되게 멀쩡해 보일 때가 많아. 뭐 웃고 일하고 대화도 하고. 근데 이제 그런 게 연기에 가깝다는 거죠. 왜 연기라는 거야? 큰 이유로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나 힘들어 라고 말하면 짐이 될 것 같아서.
그리고 두 번째는 뭐 설명할 수가 없어서 뭐 이 감정이나 증상들을 특히나 처음 겪어보신 분 이런 분들은 이게 뭐지? 이러면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. 그래서 뭐가 힘든 건지 뭐 왜 힘든 건지 말로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웃는 척을 하는 거야 계속.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뭐 거울을 보면 그때 공허함이 확 느껴지는 거지. 주변에서는 힘내 운동이라고 하잖아. 그거는 하서는 안 되는 말인 거야. 왜냐면은 기분 전환 자체가 안 되거든. 기분 전에 왜 안 돼?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힘든 거야. 사실 이제 그건 의지의 문제로만 볼 거 아니라 뇌의 기능이 완전히 좀 저하된 거라고 볼 수 있어. 그러니까 우울증은 단순히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뇌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, 뭐 이거 좀 설명을 하자면 사고가 둔해지는 거거든. 머리가 좀 극도로 돌아가는 게 느려지고 작은 결정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되게 힘들고 뭐 기억력도 좀 흐려지고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에너지가 쉽게 고갈이 돼서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때가 많아. 여러 우울증 환자를 봐도 그렇고 아까 말한 나한테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준 그 지인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, 그래서 너 친구분도 뭐 아침에 세수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아마 한 거 같거든. 그래서 뭐 양치질도 되게 거대한 과업처럼 느껴지는 거지. 근데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. 세수가 큰 산이라고? 난 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게 약간 게으른 거 같아.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. 이건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정말 에너지가 없는 거거든.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데 야 일단 달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. 그러니까 뭐 뇌도 마찬가지야.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. 결국 이건 질병이라는 거네. 그치. 우울감과 우울증은 완전히 다른 거야.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돼. 우울감은 일반 사람들도 슬픈 일이 있을 때 누구나 한 번씩 느낄 수 있는 감정이란 말이야. 뭐 시험에 떨어졌을 때, 이별했을 때 뭐 느끼는 기분. 근데 우울증은 그냥 뇌의 기능이 저하된 질병이야.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?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다리가 부러진 사람한테 그냥 걸어봐, 의지 있으면 걸을 수 있어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. 뭐 당뇨 환자한테 혈당 조절 못하는 건 뭐 게으른 거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. 그러니까 우울증도 마찬가지야.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뇌의 기능과 감정 반응성 이런 게 되게 저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. 그럼 힘내라는 말이 조금 왜 좀 위험한 말인지 이해가 가네. 그렇지. 어쨌든 많은 우울증 환자분들도 이제 약을 드시면서 이 공허함을 이제 직접 많이 경험을 하시거든. 지금은 나도 정신과 약 단약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의 절박한 강도는 사실 더 세다고 할 수 있다. 왜냐면 그 일반 진료실에선 계속 드세요라는 말만 듣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오시는 거야. 그럼 이건 뇌 안에서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? 그렇다고 볼 수 있지. 그러니까 뇌의 연료 자체가 떨어진 상태잖아. 뭐 그래서 운동하라고 기분 전환하라고 무조건적으로 말하는 게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진짜 도움이 되는 방법은 뭐야? 정답은 일단 행동을 잘게 쪼개는 게 중요하거든. 실제로 나도 예전에 약간 우울감이 있고 뭐 항불안제를 먹을 때 이런 방법을 썼었어. 잘게 쪼갠다는 게 무슨 말이야?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한 계획, 행동 10가지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일단 오늘은 딱 하나만 하자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. 뭐 세수 한번, 뭐 양치 한번, 아니면 창문 열어서 햇빛 2분 보기, 아니면 물 한 잔 마시기.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하거든, 진심으로. 그래서 일단은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진짜 미세하게 다 쪼개서 실행을 해보겠다는 거지. 그게 실제로 도움이 돼? 왜냐면 지금 뇌는 에너지가 바닥이 났거든. 근데 그 상태에서 막 100가지를 거창하게 하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. 그러면 이제 또 자책하게 되겠지. 아, 나는 뭐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다. 아, 난 또 실패했구나. 그러니까 잘게 쪼개라는 거야. 하나만 해. 그거면 되는 거야. 왜냐하면 스몰 윈이라는 말도 있잖아. 아주 미세한 성과를 만들어가는 거지.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해. 주변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? 힘내라고 하지 말고 뭐 운동해라고도 하지 말고 뭐 마음먹게 달렸다 이런 말도 안 하는 게 좋고, 대신에 그냥 뭐 지금 많이 힘들지 뭐 설명 안 해도 괜찮다, 그냥 옆에 있어 주겠다, 뭐 이 정도 하는 게 가장 괜찮지 않을까. 그냥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네. 그렇지. 이제 우울증 환자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경청이거든. 그냥 안전한 경청 그리고 동행, 이게 진짜 도움이야.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해주고 싶어? 지금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면 오늘 작은 행동 하나만 좀 정해보면 좋겠다. 댓글로 남겨도 좋고 마음속으로 정해도 좋은데, 나는 오늘 세수를 한번 했다, 뭐 나는 오늘 물을 한 잔 마신다, 아니면 나는 오늘 창문을 열고 햇빛을 2분 동안 본다,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. 그것도 못하는 것 같아. 그럼 이제 이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긴 해야지. 우울증의 증상을 막아주는 약을 처방해주는 정신과 의사쌤을 만나던가, 아니면 우울증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을 하고
이것을 진짜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던가. 나라고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.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?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, 우울증은 단순한 슬픔보다는 좀 공허함에 가깝다. 뭐 행복한 일이 있어도 감정이 저장이 안 되고 뇌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세수도 굉장히 이제 큰 산처럼 느껴지는 과업이 되고, 뭐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는 수동적인 무관심 상태가 된다. 이런 거지. 결국 이게 의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지. 이제 이건 게으른 게 아니라 의지 부족도 아니고 뇌의 기능이 저하가 된 거거든. 그래서 이제 힘내라는 말을 더 힘들게 해. 대신 필요한 건 이제 경청해 주는 거고, 작은 거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인정이야. 그래서 이제 이것도 힘들다면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빌리라는 거지. 형은 어떻게 도와줘요? 여기선 이제 의지 부족이 아니라 가정의 어려움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일반 진료실에서는 좀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좀 매일 듣고 있거든. 약을 줄이는 그런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공허를 좀 같이 미리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,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법을 좀 다룬다고 볼 수 있어. 오케이, 알았어. 땡큐.